네, 앞서서도 열 병합과 관련해서 또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상장 첫날 주민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겠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를 점검을 하면서 여기에서 또 유망주를 선정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차홍선의 스마트 에너지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에너지 쪽 하면은 뭐 중국을 우리가 또 빼놓고 이야기를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좋게 나오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경기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짚어봐야 할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기와 에너지 업종은 정비례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중국 GDP와 화학 업종 주가 추이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중국 흔히들 보면은 지금 PMI 지수가 50.1%를 상회하면서 네. 이제 그러니까 심리가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이제 중국 GDP가 지금 8천조 원인데 쭉 이게 20년, 그러니까 첫 번째로 20년 동안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은 중국 GDP와 지금 현재 화학 업종 지수가 중장기적으로 정비례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GDP와 화학업종 지수가 정확하게 5번을 부딪혔는데요. 그래서 중국 GDP는 곧 화학업종 지수다 이렇게 해도 뭐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유럽발 위기라든지 유럽 쪽으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GDP하고 화학업종 지수가 이격도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중국 GDP가 8천조 원이면 약 8천조 원이면 화학 포인트도 8,000포인트가 맞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한 4,000포인트에 머물고 있으니까 포텐셜이 높다 이런 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중국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 경기하고 화학업종 지수는 밀접하게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게 좀 가시화된다면은 뭔가 좀 긍정적인 반응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의 성장률과 화학업종의 지수 사이에 약간의 갭이 있는데 이 갭을 결국에는 메우면서 화학업종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긴 국경절 연휴의 한 가운데에 있는데 이 국경절 연휴가 지나가고 나면은 또 11월로 미뤄진 삼중 전회가 상당한 관건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많은 중국의 정책들이 논의가 될 텐데 에너지와 관련한 점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될까요? 맞습니다. 지금 삼중전해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지금 이제 원래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한번 정권이 들었으면 약 10년은 계속 정권이 지속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서히 중국 경기 부양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리커창 총리가 했던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 뭐냐 하면은 대규모 인위적인 부양은 정권 초기에는 안 하겠다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산업 합리화, 즉 구조조정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중국 쪽의 경기에 대한 심리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삼중전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펼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경기 부양 조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한 5가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에너지 소비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됐느냐. 뭐냐면은 지금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52%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85%를 상회하는데요. 서부 대개발이라든지 이런 도시화를 통해서 중국이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를 진정하는 그런 정책이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중국이 옛날에는 전통 에너지만을 많이 쓰다가 지금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전기자동차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어느 정도 보조금이라든지 정부가 인위적인 구매를 하느냐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흔히들 보면은 뭐 잠깐 그림을 보시겠지만은 예. 테슬라 주가하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엑스모빌 주가를 보면은 엑스모빌은 정체되는데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뭐냐 이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면서 매출액이 1조 원인데 정부 보조금을 4천억 들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서 중국 지방정부라든지 정부 부처라든지 중국 그 중앙정부 같은 경우 약 60%밖에 안 예. 되고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 여력이 있으니까 그런 패러다임이 있는 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얼마 전에도 중국 정부 태양광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또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일단 뭐 새로운 패러다임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또 따라가는 것이 에너지 전반적인 산업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면은 중국 정부가 약 9%를 했고 뭐 9% 상회했는데 지금 보면은 조금 눈높이나 낮춰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약 7.5%의 숫자는 참 의미 있어 보입니다. 뭐냐면은
흔히들 GDP를 성장하려면 세 가지 축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 수출이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내수 기반의 인프라 투자가 잘 돼야 되고, 내수 소비가 잘 돼야 되는데, 중국이 7.5%, 중국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저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수 소비가 GDP에 기여한다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걸릴 걸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7.5%를 달성한다면 정상적으로 소비재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라든지 에너지 쪽 소비가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7.5%가 되면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한 7.5%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정비례 관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에너지 산업 앞서서도 쭉 얘기가 나온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태양광이라든지 또 전기차 쪽도 있고 석유라든지 화학 쪽도 있는데 이러한 부문별로 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다른지 앞서서 엑스모빌과 또 테슬라의 주가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전반적으로 살펴볼 만한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현재 보면은 큰 카테고리가 5개의 카테고리가 예. 있습니다. 화학이 카테고리 있는데, 첫째 보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조금씩 선행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는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롯데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업스트림 화학이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적이 과시화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전기자동차라든지 태양광 주식들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도 테슬라 같은 경우가 실적이 나오는 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미국과 중국이 집중하면서 이런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정유주들이 지금 현재 국제유가가 103달러에서 답보하면서 조금 답보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투자 매력도 쪽으로 보면은 여전히 업스트림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겠냐를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자산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다운스트림 화학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태양광 주식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업스트림 화학주들이 상당히 더욱더 유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업스트림 화학주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업스트림 화학에는 그러니까 화학은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 보면은 정유주가 있습니다. 정유주가 뭐냐면 우리나라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O라든지 GS가 있고요. 거기에서 납사를 받아서 만드는 중간재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화학 같은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걸 가지고 반제품을 만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PVC 가공제라든지 자동차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LG 하우시스라든지 KCC라든지 이런 다운스트림 화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다운스트림 화학하고 업스트림 화학이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유가는 조금 유가에 대한 스토리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사우디 왕정을 유지하는 유가, 그다음 미국의 정부 부채를 건드리지 않는 유가가 한 103달러에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정유주가 조금 답보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면 어느 기업을 담는 게 가장 유망하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 흔히들 보면 주식시장에서 탑픽을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랩을 운영하지만은 포트폴리오가 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분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스트림 기업 중에서 한 종목, 예를 들면 LG화학이라든지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중에서 한 종목,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화학 중에서 예를 들면 KCC라든지 LG하우시스 중에서 한 종목, 그 다음에 정유주 중에서 SK이노베이션, SO일, GS 중에서 한 종목, 그 다음에 삼성 SDI 등 같은 전기차 관련 주에서 한 종목, 그다음 OCI나 하나케미칼 같은 종목 중에서 한 종목, 이래서 제가 볼 때는 5개 분야에서 안본 비례해서 들어가는 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는 중국이 7.5%라는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리스크가 가장 적어진 상태에서 주가 수익률은 높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종목에 몰입하기보다는 이렇게 5개 안본 비례에 들어가는 게 최적의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본 비례를 한다면 5개의 종목군들에서 최선호주들을 같은 비중으로 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그게 저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쪽은 이익이 많이 나오고 예. 업스트림은 이익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익은 안 나오고 밸류에이션만 높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안본 비례가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너지 산업의 트렌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포트폴리오 전략 또 효과적으로 짜봤습니다.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